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트 컷. 5월까지 대선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치부 김민희입니다. 네, 연합뉴스TV 정치부 김종성입니다. 19대 대선에 나설 각 정당의 대표 주자들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후보들은 전국 각지를 돌면서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네, 대선이 이제 31일,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대권을 향한 후보들의 발걸음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사진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각 당의 대선 주자가 모두 확정됐는데요. 서울 현충원을 참배한 각 정당 대선 후보 5명의 모습을 사진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부터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모두 경건한 표정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선 후보가 된 이들의 첫 번째 공식 일정, 늘 현충원에서 시작됩니다. 현충원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역대 대통령을 비롯해 호국 영령들을 모신 곳이잖아요. 과거도 그렇고 대선 후보들이 통상 이곳을 시작으로 본격 행보에 나서는 이유, 그 이유 혹시 아시나요? 네, 대선 후보라는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경건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또 앞으로 우리나라 잘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다짐 차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 해석들이 많죠. 조선시대 어가 행렬에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선조의 능을 방문해 나라를 다스리는 의지를 다지고 돌아오는 길에 민심을 둘러보곤 했다는 그런 관습에서 유래했다는 거죠. 현충원을 참배한 뒤 남기는 방명록을 통해선 후보들의 역사관이나 지향하는 바를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죠. 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방명록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적어놨습니다. 네, 통합을 강조한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간 강조했던 적폐청산, 이런 강한 메시지보다는 일종의 포용의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이날 문 후보는 무명용사 참배와 함께 지난 대선 때와 달리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모두 찾았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공과가 있었지만 우리가 안아야 할 역사이고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는데 방명록 내용처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가 읽히죠. 이번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방명록 보시죠. 자, 글씨체 눈에 확 들어오죠. 나뉘어진 대한민국을 희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이렇게 쓴 글씨체가 이 안 후보의 성격을 짐작케 합니다. 예, 잘 쓴 글씨체는 아닙니다. 안 후보 역시 화합을 강조하면서 희망이란 단어로 자신이 강조하는 미래 대통령을 부각한 느낌입니다. 안 후보는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기에 앞서 나라를 지킨 이들을 먼저 기리겠다는 취지로 사병 묘역을 찾았습니다. 자, 다음 방명록도 볼까요? 네, 누가 썼는지 이름이 마지막에 바로 나와 있네요. 바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입니다. 한자로 이렇게 멋지게 글씨를 쓴 게 인상적이긴 한데 필사즉생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산다. 이렇게 또 강렬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나라가 대란의 위기에 처한 만큼 사즉생의 각오로 뛰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음 사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방명록입니다.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글에서 보수정당의 이미지가 느껴지시죠? 유 후보는 선조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보고 계시면 걱정이 많을 것 같다면서 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다음 방명록 보시죠. 네, 심상정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의 방명록입니다. 무명의 영웅들을 기억하겠다는 글귀가 눈에 띕니다. 심 후보는 전직 대통령 묘를 찾기보단 무명 용사탑을 참배했습니다. 정의당 측은 이름 없는 주권자의 헌신에 대한 경의의 표시라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상 첫 조계 대선인 장미 대선, 이제 불과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일단 크게는 오자구도로 대진표 윤곽이 나온 가운데 예측 불허의 연대 가능성까지 치열한 레이스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엄지를 척 하고 들어올린 문재인 후보. 얼굴엔 자신감이 잔뜩 묻어나 있죠. 민주당에선 문재인 대세론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5년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 나선 데 이어 두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네, 5년 전 대선 후보로 확정됐을 때보다 표정이 한결 여유 있어 보이는데요. 이날 문 후보는 좌우, 보수, 진보를 나누는 분열의 이분법은 쓰레기통으로 보내고 연대와 협력으로 나가자면서 저와 민주당은 국민과 연대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볼까요? 자, 지금 웃고 있는 의원들이 보이고요. 눈에 익은 분들 꽤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뒷모습이 보이는데 거의 90도에 가깝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 문재인 후보의 뒷모습입니다. 후보가 된 다음 날 당 의원총회에서 함께 경선을 달려온 동지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죠. 경선 과정에서 대권 주자들과 크고 작은 갈등도 있었지만 앙금을 걷어내고 하나의 팀이 되자 하나로 뭉치자는 파이팅 넘치는 자리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날 사진 한 장 더 볼까요? 보시죠. 네, 재밌네요. 문재인 후보의 표정도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이번 사진 보시면은 이날 분위기가 느껴지실 겁니다. 문 후보가 어떤 의원을 마치 이리 오시라 이렇게 손으로 당기고 있는데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그게 바로 느껴지죠. 네,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지했던 정춘숙 의원이죠. 저 뒤에는 추미애 대표도 보이네요. 네. 여기 우상호 원내대표도 있고요. 맞습니다. 문 후보는 이날 대선을 문재인 중심이 아니라 당 중심으로 치르겠다 이런 구상을 내비쳤습니다. 안 지사와 이재명 시장 지지층의 이탈을 막고 당내 통합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는데요. 나아가 이를 통해 보수와 진보의 표심을 한데 모아보겠다는 전략으로도 읽힙니다. 당내 결집을 호소한 문 후보가 다음으로 찾은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가 있는 봉하마을입니다. 네. 묘역을 참배하러 온 문 후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네요. 문 후보와 노 전 대통령 참 인연이 깊죠.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를 같이 시작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의 기나긴 정치적 운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문 후보가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은 올해 설날 다음 날인 1월 29일 이후 65일 만입니다. 문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 노 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기념하는 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예전 영남 지역 순회 경선 때 이런 말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요. 19대 대통령으로 가서 이제 편히 쉬시라. 못다 이룬 꿈 제가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열망이 현실로 실현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번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축포가 터졌어요. 네, 사진 멋지네요. 하늘에 꽃가루가 이렇게 날리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의 모습입니다. 예상외의 흥행 대박을 터뜨린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 결국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네, 여기 와이셔츠 소매까지 걷어 올리고 참 감정이 벅차올랐던 모양입니다. 네. 수락 연설문을 읽으면서도 중간중간 목이 맨 듯 말을 잊지 못하기도 했는데 안 후보는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자신의 대결이 될 것임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에서 이 야권의 대표 주자 자리를 놓고 다투었다면 이번에는 본선 무대에서 대결을 펼친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번 승리에서 패배한다면 치명타를 면하기 힘든 만큼 그야말로 끝장승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마지막 경선 전의 사진이죠. 안철수, 또 박주선, 손학규 이렇게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눈길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니까 박지원 대표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네, 그렇네요. 눈빛에 뭔가 잘 좀 도와달라 이런 절실함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아마 인사를 나누고 난 뒤일 텐데 박지원 대표의 뒷모습까지도 챙기는 듯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국민의당 지도부의 행보를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과의 양강 구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도부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인데요. 박 대표는 상대방에 대한 험한 말, 또 굳은 일을 도맡아하면서 안 후보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그렇습니다. 이 문 후보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이나 문 후보의 문자 폭탄 논란 등에 대해 적극 비판에 나서고 있는 건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입니다. 박 대표는 최근 당 대변인단에 민주당 외 후보와 관련된 논평을 자제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와 문재인 구도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읽히는데요. 이번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사진 구도가 참 묘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가운데에 있고 당 지도부가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전투에 나선 비행편대, 독수리 오형제 같다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 후보가 대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부가 적극 총대를 맨 지금의 분위기, 이 사진 한 장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범보수권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한때는 식구,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입니다. 색깔부터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빨간색 타이 메고 있고 파란색 점퍼를 입고 있고요. 같은 옷을 입고 있던 두 사람, 다른 옷을 입고 서로 텃밭이라고 주장하는 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찾은 곳은 바로 대구 서문시장인데요. 한 목소리로 자신이 보수의 적자라는 걸 주장하면서 민심 풀기에 나섰습니다. 스트롱맨, 강한 남자, 상남자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활짝 웃으면서 셀카를 찍는 모습이 정말 이색적입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살펴보죠. 네, 유승민 후보의 뒷모습입니다. 이 사진의 초점, 유 후보라기보다는 연설을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사뭇 진지해 보이죠? 보수 진영의 심장인 대구 경북에서 지지층 결집에 총력전을 펼친 유 후보. 이번 방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배신자 정당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공법으로 해석됩니다. 서문시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대선 출정식을 한 장소이기도 한데 유 후보는 이곳에서 범보수 경쟁자인 홍 후보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유 후보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홍 후보에 대해 자신의 판결을 앞두고 방탄 출마하는 후보를 우리 대구 경북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 후보는 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출마 자격조차 없는 후보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망친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수라고 할 수도 없다며 나를 세웠습니다. 다음 사진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밝게 웃고 있는 유승민 후보가 보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의 표정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아는 어떤 분도 있습니다. 김 기자, 누군지 혹시 찾으셨나요? 이분 아닐까요? 예, 오른쪽 네. 위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무성 의원의 얼굴이 보이네요. 네. 이 사진도 바로 전에 본 사진만큼이나 시민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많은 것을 전해줍니다. 다들 환하게 웃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분위기가 다 좋았던 건 아니라고 하죠. 이 현장에 있던 시민 10여 명이 유 후보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유승민 후보에게 이 배신자, 가라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하고요. 김무성 의원 등에게는 양동이로 물을 뿌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지지층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에서도 이 정도 원망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문시장에서는 지난 2007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게 30대 회사원이 경선을 거치지 않고 대선에 나와서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란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입니다. 구도가 좀 낯이 익습니다. 이 오른쪽에 누군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바로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입니다. 네, TK 표심 구애를 위한 일종의 박정희 마케팅입니다. 홍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여러 평이 있지만 이 나라의 5,000년 가난을 해소해준 분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도 자신과 똑같은 늦둥이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처럼 강인한 사람, 강인한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명록에는 대란대치라는 말을 적었는데요. 홍 후보는 한 시대가 끝났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대혼란이다. 이 혼란을 종식하고 나라를 강력하게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정부가 탄생했으면 한다면서 방명록에 글귀를 남긴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박정희 마케팅에 나선 홍 후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런 말을 하면서 화살을 제대로 날렸다는 점입니다. 그러게요. 박근혜 정권을 가리켜서 유치원생보다 못한 수준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어찌됐든 보수층의 견고한 지지를 받으려면 안고 갈 부분은 안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홍 후보의 보수 표심 잡기는 다음 사진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만난 사람 다 아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홍 후보는 서울 대치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사무실을 찾아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대선 필승 전략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홍 후보에게 이색적인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공당의 대선 후보가 된 만큼 막말을 자제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후 홍 후보가 표현을 자제했다는 말도 나오긴 했는데 실제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대선 후보로 뛰고 있어서 선거법 위반 가능성 때문에 자제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권 경쟁에 뛰어든 새로운 주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새롭게 후보군 대열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입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3일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해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전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염 추기경에게 한국의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됐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염 추기경은 좋은 출발이 되길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넸고 권력욕이나 이권에 휘둘리기보다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염 추기경을 만나고 이틀 뒤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정당 추천 없이 출마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대표는 자신의 출마와 선거운동은 통합 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독자적으로 출마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후보와 연대를 고리로 이 국내 정치권의 새판짜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전 대표가 경우에 따라 안 전 대표를 위한 킹메이커로 나설 수 있지 않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시죠. 김종인 전 대표, 이젠 후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네. 김 전 대표의 뒤로 낯이 익은 인물들이 보입니다. 맨 왼쪽이죠. 정운찬 전 국무총리입니다.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김 전 대표는 이날 정 전 총리 말고도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도 함께 만나서 조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네, 저희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김 전 대표가 이들과 이 통합 정부 구성을 목표로 연대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소속 정당이 없는 정운찬 전 총리 그리고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등과 뜻을 모아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나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이런 분들과 연대를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킹 아닌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 과연 김종인 후보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대선판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각 정당들은 대선 캠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선거가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작은 흠 하나가 후보들의 당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후보들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는 심정으로 대권을 향한 행진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이스트 컷. 5월까지 계속해서 대선 특집으로 방송되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의미 있는 사진으로 대선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